지금부터 문재인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제159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을 대비해서 국정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돼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우월함이 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획일적인 동독의 역사 교육이 독일을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독의 역사 교육이 독일을 통일시켰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북한의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에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 90%가 좌파이고 역사 교과서 99.9%가 편향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10% 또는 0.1%에 해당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편향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대표는 대한민국 50%의 위치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필요한 것은 국민 상식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 교육을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에 제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해 달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역사전쟁을 바라면서 교과서 문제로 나라를 북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민생을 망쳐놓은 것도 정부 여당의 무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은 국민 상식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은 역사국정 교과서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당과 함께 힘을 모으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만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으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월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시즌 2가 개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역사 교과서 집필자 선정 공연을 보고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 진행된다는 입장. 두 번째로는 국정화에 대한 집착에 숨어있는 대통령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비판 언론 말살 정책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교과서 집필 작업은 복면 가왕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필자들은 복면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선정부터 잘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필요시에 신변 보호하겠다는 등 집필자에 대한 믿지도 않은 공격 사례를 과장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에 맞짱 치고 있습니다. 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초라한 집필지를 숨기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 봅니다.
인기 예능 프로 복면가왕은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오직 노래로만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복면을 씁니다. 그리고 승패 대결 후에 복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합니다. 역사 교과서 집필 필자들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복면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최선의 양심과 용기를 반대 의견과 당당하게 논쟁하고 승복시켜야 복면 속으로 숨어서 학계를 숙이고 학생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역사 교과서 집필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담겨있는 우리 박 대통령의 의료서 속마음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개정의 진원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국정교과서에 집착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속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우려스러운 사고방식의 담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화 정당성에 목마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정 없이는 통일되고 사상적 지배를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자가 미묘하게 결합된 3대 세습 정권 북한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교육의 국정화로 사상의 국정화를 시켜야만 하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면화시키는 가치관입니다. 국정화로 사상 무장을 시키려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고유한 장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화로 교육을 해야 하지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대통령의 편견은 국민에 대한 불신감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화 추진 이전에 주권자인 국민을 대북 사상전쟁의 병들로 취급하지 말고 신뢰와 존중부터 배워야 합니다. 양국 모두는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포럼 발언한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한 프랑스와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서 정만 들어가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의 방향을 혁신으로 일체화시키는 황당한 레토릭입니다. 만약에 올랑드 대통령이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알았다면 에펠탑이 놀라 쓰러져서 피사의 석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역사 사랑은 프랑스적 열정, 국민적 질환이라고 일컬을 만큼 무별합니다. 우리 국민을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프랑스 국민의 분노마저 유발시키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언론 말썽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동시다발적으로 비판적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16년 총선을, 장기적으로는 극우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환경 정비를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서구 전 다음각각도 대표를 음란물 유포를 막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했습니다. 무차별적 개인 사찰에 잘 협지 않은 것에 대한 비박 조사, 보복 조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포털들을 향해 앞으로 정권에 협조하라는 경고용 기획수사라고 보겠습니다. 박 정권은 언론 국정화마저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TV에서 땡방 뉴스를 볼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 독백을 강행한 신군부처럼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 85%의 등록 취소를 붙잡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시임이 벌점을 2배로 높여서 비판적 방송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방통위는 명예보호, 권력자의 명예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신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다정한 것, 이 다정한 것은 종편
방송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TV 홈쇼핑 채널의 연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에는 KBS 구성원 내부에서도 가장 반대가 많은 부대형 후보를 지명해 공영방송 KBS를 대한 뉴스 수준으로 망가뜨릴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5.16과 유신으로 20세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딸은 국정화로 21세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당은 박 정권의 언론 통제 의무를 국민과 함께 좌절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성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사 교과서 문제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사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역사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민생을 살려내라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볼모로 하는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은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지나온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근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두려운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역사관을 지닌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관을 설파하고 공안검사 출신 국무총리가 식민사관과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서 국정역사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편향적인 필진을 내세우면서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사이에 검찰총장과 KBS 사장을 권력의 충복들로 임명해 사정의 칼과 국민의 입까지 모두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취임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새 내각을 구성하는데 동등한 선비를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가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 라고 간결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은 1972년이 아니라 2015년입니다. 제발 아버지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생과 국정을 살피시라고 호소드립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 상고사에 쓰인 내용을 빌어서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역사는 역사 자체를 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역사 이외의 다른 목적 때문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객관적 흐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역사다. 작자의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덧붙이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역사는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자는 주장은 어느 도다입니다. 멀쩡한 집에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을 나무나는 격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덕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한국 경제가 3년 초과에 처했다는 국내외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게 역사 교과서 문제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전셋값을 잡고 월급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줄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영업자들의 수건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뤄낸 것처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어 한 소절로 시작합니다. The pen is might than the sword. 무는 무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나 영어 참고서 첫 장에 나오는 이 문구를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휘어진 펜이 아니라 고든 펜으로 써야 합니다. 역사는 고든 펜으로 쓰는 것이지 총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에 분이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예전에도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하고 5.18 민주화 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민간인 살상 서술에 대해 항의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08년 6월 국방부는 4.3 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당시 교과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자익 사건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 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 정치를 하였다는 한 출판사의 교과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꾸도록 요구했으며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이라는 단락의 제목은 전두환 정부의 공가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교과서의 단락 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슬슬 무서워집니다. 유신헌법 선포 후 제야 민주 인사들은 유신헌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1974년 1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에서는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행위 금지. 앞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유신헌법의 개정, 폐지, 발의 및 청원 행위 금지. 이 또한 국정교과서 반대 법안을 만들 경우 이것을 또한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금지. 또 이러한 금지 행위의 선전, 선동 및 방송, 보도, 출판 등 전파 행위 금지. 이렇게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비상군법에 의해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마치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한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슬슬 무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으로 취재하러 온 여기자에게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교수는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도 유일사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상 실패한 북한의 사상교육을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북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똑같은 유일사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다양성의 확보와 이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과 발상이야말로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이고 고진적인 독점 교과서 체제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르시는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정부의 반헌법적 행정 독재에 민심도 민생 경제도 모두 갈라지고 타들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반대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자기 주장과 자기 길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정화 정책은 교과서 국정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언론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낙점한 KBS 사장 후보자 또한 보도본부장 시절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당사자입니다. 새누리당 국정화 정책은 이른바 교과서 국정화뿐만 아니라 언론 국정화, 포털 국정화, 방송 국정화라는 시대 역행적 국정화 바이러스를 메르스처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화 문제로 인한 전국 파탄과 함께 국민은 청년 실업, 가계부채 대란, 그리고 전월세 대란 등 3대 민생 파탄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우리 제1야당으로서 이제 교과서 국정화 투쟁은 그동안의 국정화 확정 고시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투쟁 모드에서 단기적인 투쟁 모드로 이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긴 호흡으로 전열을 다시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장외에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투쟁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원내에서는 입법 투쟁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파탄난 민생도 또한 빈틈없이 챙겨 나가야 할 때입니다. 투쟁의 방식은 원내 병행 투쟁으로 가야 할 것이고 투쟁의 내용은 국정화 저지와 민생 챙기기라는 두 트랙의 투쟁의 중장기 모두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그 지뢰부상 관련된 각중사 진료비 부담 거부는 참으로 또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충격적인 한심한 정책입니다. 국방부는 작년 6월 비무장지대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광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몇 달 전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임무 중 다친 군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던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국방부가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진료비는 고작
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정부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도록 군인들에게는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 고된 군복무를 하다가 지뢰에 부상당한 병사관을 위해 750만 원의 진료비조차 내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애국보수의 처참한 민낯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하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었는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왜곡된 국정교과서 따위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목숨 바쳐 나라 지키는 군 장병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정부를 보며 도대체 무슨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끝내 박중자의 치료비를 내줄 수 없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단이 모금을 해서라도 치료비 7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역사 인식이 오늘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하지 않으면 사상적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지난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신헌법을 채택할 때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로 단결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유신헌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닮아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과 관점을 권력을 앞세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나라의 총리가 버젓이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4.19와 임시정부 법통까지 정면으로 외대는 반헌법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엄연한 역사 교과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짜집게 하고 편집하고 선택해서 다 편향된 교과서, 그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 교수, 교사들을 좌편향된 사람들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 시원찮을 이 21세기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는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와 일방통행식의 강행 저희에 대해서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기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5.16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구국의 혁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 삶의 목표가 아버지의 명예회복. 결국 대통령이 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삶의 목표인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결국 이렇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기필코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은 지난 시기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도대체 이런 발언을 한 기업조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을 바꾸고 표현을 바꿔왔을지는 모르나 최근 보여준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는 명확히 이러한 발언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성숙된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경제의 삶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정권이 개입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왜 국정화를 강요하려고 합니까?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 당 언론홍보 대책특위 그리고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함께하는 TV 홈쇼핑 채널 연번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연번제 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통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예,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4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역사관이 180도 달라지셨습니까? 사즉생 승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승즉패 패즉승이라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이기려 하면 필패할 것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국정화 관련해서 반대가 52.1%, 찬성 42.8%, 그리고 20대의 반대는 무려 80%입니다. 이 판넬은 최근에 이화여대에 붙은 포스터입니다. 최고 존엄께서 역사 전쟁을 독려하시는 북한 따라하기의 패러디입니다. 풍자 그림입니다. 최근에 대학가에서 이런 패러디의 포스터와 대자보가 지금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이 대자보 모음집이 이 인터넷 SNS에 지금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되고 있어서 저도 어제 인터넷을 뒤져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부에 불과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패러디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된 이념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키워나가자, 이것도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리짱, 이래서 또 이것도 패러디 한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패러디가 많이 대자보를 통해서 나와 있고, 국정화의 정리를 수학학도가 이렇게 이 평균값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대자보도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국정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역사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표로 하는 좌파들의 영향력을 일소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나치 독일의 교육 강령입니다. 정말 이 대학생들이 지금 대자보를 통해서 현재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뇌와 고민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울여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화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명분도 없는 그리고 실리도 없는 이 국정화 강행을 반드시 중단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정화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이서구 다음 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일입니다. 어이없게도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이렇게 기소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다음과 합병 전에 이서구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를 했을 당시에 폐쇄형 SNS인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이를 전송 제한 그리고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전 대표 기소, 검찰의 보복인가. 포털에게 이용자가 올리는 각종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면 앞으로 포털이 검열과 삭제, 차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일이고 이거는 또한 산업적으로도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34점, 21위로 다시 부분 자유국으로 평가됐습니다. 2013년도에 32점, 그리고 지난해 33점, 그리고 34점. 계속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나빠지고 있고요. 이거는 필리핀보다도 낮은 점수이고 나이지리아 33점, 카자흐스탄 35점, 그리고 우간다 36점에 육박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간다는 지금 한 대통령이 30년째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사용자 권리 침해는 점수가 특히 악화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발표 자료에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4차 우려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 등이 점수가 악화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5명 미만의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언론 방송을 통제하고 SNS까지 지배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또한 퇴행시키는 각종 정책 강행을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나라 걱정이 너무나 크신 모양입니다.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이 돼도 기막힌 상황이 온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군과 비전문가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국정화되면 오히려 기막힌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 4.3 특별법, 많은 양민이 학살이 됐고 또 그런 사실이 이 사건 이후 비밀 자료였던
미 군 정보 당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독재 통치를 강화하면서 그 진실을 덮어왔던 것을 최초의 정권 교체한 정부에서부터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파묻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막힌 상황이 올까봐 제가 잠을 못 자겠고 우리 국민들이 피켓을 들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이 돼도 기막힌 상황이 온다.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발언은 아주 심각하게 반자유민주주의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일 사상과 주체 사상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 비해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다 동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북한 주민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반통일적이기도 합니다. 다급하면 색깔론을 펼치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왜곡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식상합니다.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피곤합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실종된 가운데 낮은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를 증가시켜온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이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고 특히 그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여성보다 오히려 그것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남성 근로자들이 3배나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6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 작년 600만 명, 올해 6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숫자가 10명 중 6명이 넘어섰습니다. 복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나라,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미국에서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 탓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